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어제 투표 결과를 좀 보시면서 아마 우리 독자들이나 이 소나무당 지지자들분들 좀 많은 실망을 했을 텐데, 물론 저희도 당사에 있다가 이 사전 여론조사를 보고, 야, 이 송영길 대표가 8대 한 64, 그리고 목포 같은 경우는 더 차이가 나고, 사실 우리가 이 여론조사를 계속 해왔거든요. 그래서 목포도 그렇고 이 광주도 그렇고 그 정도 차이가 아니었거든요, 분명히. 광주 같은 경우는 한 5대 3, 5대 3까지 따라갔었고, 목포 같은 경우도 한 5대 2까지 따라갔었고, 우리 소나무당의 마지막 정당 비례 득표 여론조사는 2.8%가 나왔었습니다. 리얼미터에서. 우리는 이 창당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치고 올라갔으니까 더 치고 올라가겠지라는 생각들을 한 건데, 이 빅데이터와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가다가 꺾인 셈이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사실은 이 모든 정당이 다 그랬어요. 개혁신당부터 자유통일당 등등 어, 최종적인 여론조사보다 거의 절반 이상 다 표가 깎여 나왔습니다. 그래서 가장 많이 깎였던 게 제가 볼 때는 자유통일당이었어요. 정광훈에 거의 한 6% 가까이 나왔는데 2점 몇 프로로 깎아버리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6%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4번 막 된다 이러고 있었는데 분석도 안 됐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죠. 우리 소나무당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야, 이거 선거가 좀 이상하게 개표된 거 아니냐, 그렇게도 의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군소정당표가 급격히 다 깎였고, 그 표가 어디로 갔냐, 별 희말이 없었던 저 보수 여당의 저 위성정당, 그게 갑자기 급격히 늘었어요. 그 조국당도 좀 많이 깎였죠. 깎였고, 그 표는 민주당이 났다고 치는데 군소정당 표가 깎인 게 대부분 다 이제 저 보수정당 쪽으로 간 것 같다. 그래서 이 개표가 좀 이상하다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냥 그랬습니다. 만약에 그게 부정선거 어쩌고 하면은 저쪽에 이 전문가들, 저 보수 쪽에 그 꾼들이 천지니까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될 거고, 제가 볼 때는 이 막판에 또다시 이 고질적인 양당 집중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. 지역이든 비례든. 왜냐하면은 비례만 꺾인 게 아니라 우리는 소영길 대표나 최대입 대표 지역에서도 절반 이상 꺾였거든요. 어, 마지막 여론조사하고 실제 득표율이 절반 이상 깎여 나갔기 때문에, 야, 이게 갑자기 막판에 이 양당 집중 흐름이 또 나타난 거 아닌가. 제가 굉장히 불길했던 게 저 조국 신당 저 이상한 사회주의권 개헌 막 떠들고 하면서, 저거 보수 뭉칠 텐데 제가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양당이 또 결집이 되거든요. 근데 이 투표율로만 볼 때는 보수가 결집 안 한 줄 알았는데, 결국 이 득표를 해보니까 일정 정도 결집을 해서 이른바 백석은 지켜낸 거죠. 백석 지켜낸 거죠. 그래서 이번 선거가 정말 이 윤석열 트렌디형의 승리가 맞냐 했을 때, 지난 4년 전에는 윤석열 없이도 이 정도 이겼는데, 윤석열이라는 자가 나라 이렇게 망쳤는데 결국 200석 전체 못 넘어간 거 부분에 대해서, 야, 이게 승리가 맞냐, 근데 그런 의견도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여전히 또 제가 이 불안한 부분, 200석이 안 되더라도 야무지게 제대로 싸우면은 보수를 끌어당겨가지고 정리할 수가 있는데, 또다시 이 침대 축구 스타일로 하게 되면, 그러니까 말만 막 많이 하고 실제로 윤석열을 끌어내는 작업 못하면은 1년 2년 가다가 에라 임기 채워주자, 아니면 개헌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윤석열의 이 수많은 범죄 행위를 제대로 못 밝히고 넘어가게 되는, 저는 그런 우려가 좀 들어요. 사실 문제는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소나무당을 만든 거죠.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. 우리 같은 이제 이른바 골스 돌격대가 들어가가지고 초반에 끝내버리겠다. 그렇게 했던 건데,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좀 제가 불안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이 강찬호, 이, 이 강찬호, 중앙일보의 이 홍석현의 오른팔이고, 이 박근혜 탄핵부터 이 온갖 정치 공작을 다 하는 그 사람인데, 총선 끝나도 이재명 조국 사면에서 사라지지 않는다.
이것도 이 칼럼 보자마자 때 또 이 불안한 느낌이 좀 들어요. 이 칼럼 보자마자. 이게 뭐냐 얘기하시기에는 너희 이재명 조국 까불면 니네 죽인다. 협박이죠. 니네 뭐 윤석열 탄핵 뭐 태블릿 조작 어차피 까불면은 니네들은 바로 구속시킬 수 있다 우리가.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내가 협박으로 들리는데 조국에 대해서는 좀 애매모호한 게 조국을 이렇게 띄우는 게 중앙일보거든요. 조국 이렇게 띄우는 게 중앙일보입니다.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지령 같은 느낌이 들죠. 지령. 적당히 하라고. 자,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봤잖아요. 이 홍준표 때 보수에서 홍준표가 이 대법원 선거 앞두고 문재인 정권 때 야당 하다가 빌빌 도망 다니고 기어 다니고 해서 야당을 완전히 박살 내놓고 그래서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받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이 사법 리스크가 있었을 때 과연 이 정부 여당하고 제대로 끝장을 볼 정도로 싸울 수 있겠냐. 잘못하면 이 검찰의 움직임과 판사 이거 한 방에 그냥 감옥 갈 수 있는데 소영길 대표는 그래가지고 뭐냐 이미 구속이라는 게 뭡니까? 이미 사법 리스크가 발동을 해버렸어요. 여기는 뭐 이미 지금 이 감옥까지 끌려가서 보석 신청도 안 된 사람이 뭘 눈치 보고 이게 뭐가 있냐 막 덤비고 오늘도 그래서 윤석열 탄핵 외친 거 아닙니까? 이 총선에서 이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은 윤석열 탄핵 들어가겠다 뭐 어제 외친 거 아니겠어요? 이건 송 대표는 이미 리스크가 발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반해서 이재명 조국은 리스크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지금 이게 긍정적으로 발동하는 게 아니라 밀실 야부로 발동했을 때 더군다나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신경 쓰는 저 뒤에 문재인이 과연 이 이재명 조국이 윤석열을 죽이도록 놔주겠냐. 윤석열이 죽을 상황이 벌어지면 그 입에서 무슨 말이 터져 나올지 모르는데 윤석열을 키워놓은 건 문재인 아닙니까?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나쁜 짓 얼마나 많이 했어요 문재인 정권 때. 그때 문재인 민정수석 조국은 관계 없냔 말이에요. 이래서 소나무당이 한두 석 들어갔었어야 되거든요. 이제는 저 사람들의 그냥 이 밀실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끌려가야 되는 한마디로 투표 당일날까지만 인사받고 이제 개돼지가 된 거죠 이제. 관리가 안 되지 저 사람들 대해서. 뭐 관리가 되든 안 되든 윤석열만 끝장 내주면 되는데 난 애초에 이제 이쪽에는 기대를 걸지 않고 있으니까. 근데 다만 이제 이 선거 결과가 어쨌든 윤석열 한동훈에게 정치적인 심판을 내려줬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은 이제 도망갔죠. 전 지금 빨리 한동훈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다가 그 당선자 명으로 내버려야 돼요. 빨리. 제가 당선됐으면 그거부터 했을 텐데 한동훈도 잡아야 되고 윤석열도 이제 막가파로 못하고 이제 이른바 내각을 이제 쇄신하겠다 대통령 비서실 쇄신하겠다 이렇게 있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어쨌든 윤석열 한동훈과의 이 목숨건 싸움을 지금 8년째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? 다른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살벌한 싸움 하는 게 저고 이제 그 뒤에 따라온 게 이제 송영길 대표죠. 제가 먼저 시작하고 송 대표가 따라온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윤석열 한동훈의 끝장을 내야 되는 거야 이거 이 부분은. 저는 그 점에서는 지금 이 태블릿 PC가 제가 이 윤석열 한동훈은 민사재판으로 걸어놓은 게 있고 공수처에다가 있다 형사로 걸어놓은 게 있는데 둘 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. 공수처 수사도 진행 중이고 민사재판도 진행 중인데 이자들이 이렇게 권력에서 이렇게 낙마하기 시작하면 공수처 수사나 민사재판이나 훨씬 제가 이제 편하게 진행할 수 있죠. 지금까지는 저것들이 권력으로 틀어막아 버렸잖아요. 아예. 그래가지고 뭐 아예 이건 뭐 빨간 거를 뭐 파랗다고 판결 내리고 막 이따로 진행된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이들이 이제 권력이 어쨌든 약화되고 무너져 가니까 재판하고 수사는 계속 지장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기울었던 운동장이 점점 정상화되는 거죠. 윤석열 한동훈이 끝장나는데 저놈들의 범죄를 은폐에다가 지들까지 갇혀 죽을 놈이 누가 있겠어요. 제가 오늘 소영길 대표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원하는 결과가 못 나와서 마음이 아프고 죄송한데 애초에 송 대표하고 제가 만난 거는
윤석열 한동훈의 이 범죄를 밝혀서 이놈들을 끝장내자고 만난 건데 이놈들이 어쨌든 지금 타격을 받았다. 이 두 놈이 타격을 받았고 우리는 이 최소한 태무리 진실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그대로 쥐고 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이놈들하고 싸울 때 이놈들은 늘 무시무시한 갑옷을 입고 있었다가 그 갑옷이 완전히 다 이제 박살났다 이번 선거에 의해서 싸움은 지속하고 있고 우리 무기는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국회로 들어갔으면은 정말 유리한 고지에서 정말 제가 장담한 대로 올해 안에 끝장낼 수도 있겠지만 국회 못 들어갔다고 해서 또 싸움을 못 하는 거냐? 그건 또 아니거든요. 아니 제가 8년 동안 그럼 국회 안 들어가고 싸움을 해와가지고 여기까지 이놈들의 이런 조작 범죄를 다 밝혔는데 국회 배지 없이도 지금이 힘들었던 부분은 이놈들이 법무장관하고 대통령까지 가버리니까 그 권력을 뚫고 못 들어갔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 한동훈은 이제 거의 야인이 됐고 윤석열이는 식물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? 그럼 뭐 하던 대로 뚫고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 갖고. 안 그래도 제가 이 선거를 치르느라고 잘 확인을 못했는데 이